1억 5,300으로 입찰을 한번 해볼게요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게 9월 8일에 며칠 전이잖아요. 지금 2등 금액을 보면 사실 1억 5,300이 아주 잘 쓴 금액이죠. 50만원 차이로 낙찰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입찰가 요 정도면은 귀신 같지 않아요? 요거는 오늘 낙찰받은 아파트인데, 그 인천에 있는 아파트예요. 지금 2층이 호가가 1억 8천이고 실거래는 2억에서 뭐 1억 7,600, 1억 8,500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3층 입찰하실 거면 얼마에 입찰하실 거예요? 입찰가라고 하는 게 제가 뭐 335, 뭐 텐텐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가격이 밴드니까요. 이렇게 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찍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에 입찰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2층 호가가 1억 8천이고 실거래 중층이 1억 8,500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3층을 얼마에 입찰하고 싶으세요? 입찰가 한번 찍어보세요. 남의 거라고 막 이렇게 막 쓰지 마시고 진짜 내 거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1억 5천 소미님, 1억 5,400, 1억 5천, 1억 3천. 야, 우리 정원님 입찰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정원님. 네, 이 물건 1억이요? 오박사님. 쓰는 거는 괜찮은데 폐찰하세요. 이거 지금 1억 8천에 거래가 되는데 이걸로 8천만 원이나 벌려고 하면 낙찰이 안 돼요, 여러분. 맨날 이제 법원만 왔다 갔다 하시게 될 거예요. 노란들님 그 최저가보다도 더 낮게 쓰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최저 매각 가격 1억 4천이라 1억 4천 이하는 아예 입찰을 할 수가 없는 물건이었고, 이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로얄층보다 이게 저층이라 1억 7천이면 팔릴 것 같다라고 하셨고, 처음에 1억 5천 130만 원 정도로 입찰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출 규제로 경쟁이 덜할까 싶어서 1,500보다 조금 넘겨봤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수도권 낙찰가를 봤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낙찰가가. 그러니까 매매 사업자로 할 사람들이 입찰을 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1억 5,300으로 입찰을 한번 해볼게요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게 9월 8일에 지금 며칠 전이잖아요. 며칠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조금 제가 낙찰가가 떨어진 느낌이 아니다라고 했고, 또 이분이 꼭 받고 싶으셔서 저랑 상의하에 조금 올리셨어요. 그래서 1억 5,600, 그래 1억 7천에는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2등 금액을 보면 사실 1억 5,300이 좀 아주 잘 쓴 금액이죠. 50만 원 차이로 낙찰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면 사실 우리 이거 낙찰 받으신 투자자분이 거의 근사치까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한 200, 한 150 정도만 더 쓰면 좀 좋을 것 같다. 이거는 느낌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사람이 숫자에서 오는 그 심리적인 한계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한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1억 5천에 제가 한계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한계선을 고려를 해서 이제 300 정도를 쓴 거였는데 거의 맞아요, 여러분. 거의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예스님처럼 너무 막 1억 3천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1억 5천 쓰시죠 이렇게는 말을 못해요. 너무 낮게 쓰시는 막 지금 9,800도 있었거든요. 우리 노란돌님은 지금 9,800 얘기하셨는데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4천이라 9,800에는 입찰이 불가하세요. 그래서 지금 요분이 이렇게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입찰가 요 정도면은 귀신 같지 않아요? 귀신 같죠. 그래요. 이분이 저한테 그 박선아님이 오늘 낙찰 받으셨는데 저랑 주고받은 메일이 한 20개 정도 돼요. 그래서 20개 정도 안에 요 정도 맞춰지십니다. 요 정도 맞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을 받았다. 막 쌤은 진짜다. 막 진짜 완전히 신인 것 같다. 진짜 신이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저는 신은 아니고 사람들이 얼마를 쓰고 싶어 할지 좀 많이 봐서 그래요. 많이 봐서 그렇고, 요거는 매도를 한 물건인데 여러분은 이거 입찰가 얼마에 쓰고 싶으세요? 자, 한국 아파트고 지금 소단지예요. 소단지 390세대에 나온 소단지인데 매물이 하나도 없고 실거래는 2억 9천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인천 지하철 2호선 역세권이라 나름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얼마 쓰고 싶으세요? 입찰가를? 3억대 아파트 차익 3천만 원, 5억대 아파트는 5천만 원으로 입찰하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럼 이거 시세를 얼마로 보고 해야 될까요? 자, 실거래가 2억 9천, 2억 9천 3백, 2억 6천 5백은 2층, 2억 8천 5백, 3억, 2억 8천 2백 이렇게 있는데 지금 2억 6천 5백 같은 경우에는 2층이라서 우리 물건은 2층은 아니에요. 10층이 넘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입찰을 얼마에 하고 싶으세요? 우리 윤미님 2억 4천 7백 나왔습니다. 2억 6천 2억 6천 예스님 힘내시고 2억 4천 유나님 2억 5천 2억 6천 100 우리 포티럼님 2억 5천 2백 2억 4천 또맘님 지수님 2억 6천 입찰가를 택도 없이 쓰시는 분은 별로 없네요. 한 3번 했더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뜨개 좋아하니 2억 5천 5백, 2억 5천 6백, 2억 5천, 2억 6천 3백, 2억 6천, 2억 5천, 박망미라님, 유희정님 2억 4천 3백, 2억 6천, 2억 5천 8백.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모입찰이에요, 모입찰. 내가 실제로 돈을 넣지 않지만 진짜로 입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입찰가를 써보는 거예요. 아, 우리 조은영 님이 정답. 조은영님 정답입니다. 2억 5천 6백. 좋아요. 2억 6천 2억 6천 5백 좋습니다. 우리 주연님은 이걸 낙찰을 받으셨는데 2억 6천에 낙찰 받으셔서 2억 9,500에 매도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낙찰받으면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거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받고 명도하려고 계약금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마음 졸인 게 무색할 만큼 깨끗하게 끝났다라고 하셨어요. 이거 낙찰을 언제 받으셨냐면 7월 29일에 받으셔서 지금 잔금을 어제 내셨어요. 오늘이 11일이잖아요. 어제 잔금 내시고 오늘 계약하신 거예요. 하루 보유하시고 매도하신 거예요. 이게 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매도를 한 거라 명도를 안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데도 안 하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막 옛날 거 어쩌다 잘 된 거 얘기한 게 아니고 오늘 이야기 25년 9월 11일이잖아 오늘이.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계약하신 거예요. 한 달 전에. 여러분이 라이브 보시고 경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아까 일산 빌라 매도하셔서 사익 4,500 이분은 낙찰 받고 나서 했더니 거기서 그냥 계속 살고 싶으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낙찰을 받았는데 또 되게 운 좋게 부동산 사장님이 경매를 좀 해보신 분이라 이런 케이스 잘 없다. 굉장히 운이 좋으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되게 깔끔하게 명도 없이 낙찰 받고 진짜 손도 안 대고 이제 코 푸신 거예요, 여러분. 아, 따끈따끈하지 않아요? 이게 제가 이거를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방송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오늘. 너무 좋으시겠죠? 그 차익이 지금 3,500인데 이자도 안 내고 이사비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하셔서 취득만 하시고 바로 매도를 하셔서 순수익이 2,700 정도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루 사이에 여러분 방송하고 그 하루 사이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액으로도 할 수 있죠. 그 지금 1억대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 대박이죠. 대박. 근데 이게 행운이라고 하는 게 입찰을 했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입찰을 했으니까 행운이 오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행운이 오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연님 너무 낙찰 잘 받으셨고 이게 처음 투자가 참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한 번 돌려봐야 된다 그러는데 돌리는 거 안 중요하고 수익이 중요해요, 여러분. 수익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손 안 대고 지금 3,500 차익 내시고 2,700만 원 순수익 내셨습니다. 임장을 안 가고 낙찰 받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임장을 안 가고 낙찰 받으면 다 좋아해요. 안 가도 돼요. 그럼 다 좋아하는데 그게 잘못됐을 때 뒷감당을 누가 해야 돼?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막 하고 보자 이렇게는 안 되고 이 펠리컨이 아무거나 막 입에다 다 넣는 거 아세요? 펠리컨적 사고.
펠리컨적 사고가 이렇게 아무거나 막 입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그래서 임장이 힘들어서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거를 할 겁니다. 임장을 안 가도 되냐? 그러면은 임장을 안 가도 되는 그런 물건이 있어요. 임장을 안 가도 되는 물건이 있는데 일단 그래도 임장을 안 가도 되는 물건이라도 그 물건만의 사연이 있거나 누수 그리고 온라인에 없는 매물이 있을 수 있다. 네이버 부동산에 없는 매물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감안을 하고 부동산에 전화했을 때 혹시 네이버 부동산에 안 올라온 실거래나 급매물 혹시 있나요?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 누수가 심각하게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뭔가 이렇게 얘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관리사무소에 소장님 저희 거기가 경매로 나왔는데 혹시 누수 때문에 뭐 막 수리 요청 들어오고 그런 건 있나요? 뭐 이런 거를 좀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 이게 제가 임장을 여러분 좀 안 가도 되는 물건이고 꼭 가야 되는 물건이 있다. 그럼 단독주택은 가야 되는 물건이요. 단독주택이랑 빌라 이런 건 가야 되고요. 임장을 안 가도 되는 물건은 택지지구 아파트. 택지지구가 뭐냐면은 정돈된 지역 있잖아요. 분당이나 일산처럼 딱 정리된 지역, 평촌 이렇게 딱 정리된 지역, 상계동, 중계동 이렇게 정리된 지역, 아니면 신림동 뭐 이런데, 은평구 뭐 이런 데는 정리가 안 돼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장을 간 사람이랑 안 간 사람이랑 결정적인 데서 차이는 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임장을 가는 수고가 너무 힘들어서 안 가고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폐차를 몇 번 더 하더라도 임장을 간 사람한테 지더라도 여러 번 도전하시면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사인님은 사업을 하시니까 수도권에서 그냥 전화로 소장님 이거 뭐 경매로 무슨 매물이 있던데 이 가격에 지금 나와 있는 거 거래가 잘 되나요? 뭐 이렇게 전화로 하시는 거잖아요. 빌라 케이스요? 자, 제가 제주도에 별장이 하나 쓰면 좋겠다 그러고 물건 하나 봤어요. 이 물건이에요. 제주도의 오라이동에 이제 한 요 정도 금액에 나왔었어. 1억대.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갔습니다. 공항 패션 있잖아요. 공항 패션 착 입고 꾸안꾸로 해가지고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지도로 봤을 때 되게 조용하다. 막 초록초록하고 여기 이렇게 밭이 있고 여기에요. 여기 타운하우스. 근데 또 집이 달랑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모여 있으니까 달랑 하나만 있는 것보다 안심되고 좀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가서 막 이렇게 너무 당황한 모습. 제가 당황한 이유. 이게 뭐냐면은 철조망이에요. 이 철조망인데 여기는 안 나왔는데 여기 플랜카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일반인은 출입을 엄금합니다. 제주교도소장. 무덤보다 저는 교도소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교세권 있잖아요. 교세권. 이게 교도소 철조망이었던 거예요. 상상도 못 하셨죠? 철조망이 교도소 철조망이었는데 물론 교도관님들이 잘 지키시겠죠, 교도소를. 이렇게 막 재소자들이 쉽게 여기를 돌아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무서운 걸 어떻게 해요? 나는 무서운 걸. 제가 이거를 보고 이게 지도로 보는 거 지도로 와 좋구나. 이게 참 위험하구나. 이게 좀 오래전 일이에요. 오래전 일인데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지도만 보고 입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도만 보고 입찰하시면 안 되는 이유. 이거는 네이버 지도고요. 이거는 구글 지도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이 달라요. 요 부분이 다르죠? 소미님은 무덤이 더 무서우세요? 그래서 낙찰을 누가 받으신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는 국가 중요시설을 이렇게 엄폐물로 가려놔요.
근데 구글에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많이 보냐면은 네이버 지도 많이 보시고 임장을 안 가시고 네이버 지도만 보고 낙찰 받으시면 저처럼 교도소 옆에 있는 집을 낙찰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 갔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책임을 져주지 않잖아요. 책임을 져주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좀 특이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물건이 이제 토지, 단독주택, 빌라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좀 있고요. 택지지구 아파트는 변수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택지지구 아파트만 임장을 안 가고 낙찰을 받기도 합니다. 제주도에 교도소가 있어요, 여러분. 임장을 안 가도 되는 물건은 택지지구 브랜드 아파트, 가격 밴드가 좁거나 비교 우위 여리가 없거나 내가 그걸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 가도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 제가 선생님 그거 막 텐텐 법칙도 알려주시고 3355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중요한 거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막 하잖아요. 이게 그거를 제가 다 알려드려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 이렇게 한 점이 아니라 범위 이게 1억 차이가 나요. 이 최고가랑 최저가 매물이 1억 차이가 나요. 이것도 한 5천 차이가 나요. 얘도 한 2천 차이가 나는데 이 수많은 점들 중에서 어떤 게 내 물건이랑 비슷한 시세냐 이거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우리가 입찰가를 쓰기가 어려운 이유가 아파트의 가격이라고 하는 게 호가도 여러 개고 실거래도 여러 개인데 호가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우리는 경매는 명도를 하니까 입주가 가능한 거 그리고 경매 물건이 1층이면 1층 고층이면 고층의 호가를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제일 낮은 거를 보시고 가격 실거래는 이렇게 봤을 때 아주 높은 거랑 낮은 거를 빼고 가운데로 수렴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점들 중에 어떤 게 내 경매 물건이랑 시세가 같을까라는 것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경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파트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가격의 밴드가 좁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는 가격의 편차가 없는 거예요. 2억 500, 2억 1000, 2억 800, 막 2억, 1층은 2억, 그러면은 이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적으니까, 내가 한 2억 500으로 보고 입찰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게 심플한데, 가격의 밴드가 넓어서, 여기 실거래가 어떤 거는 5억 5천이고, 어떤 건 4억 5천이네? 그러면은 어떤 게 내 시세냐 이거예요. 이거를 보수적으로 낮게 보면 폐차를 하고, 높게 보면은 손해를 봐요. 적당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폐차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이유가 맨날 최저 호가를 시세라고 잡으신 거 아닌지. 그리고 제가 질문을 받아보면 이 어떤 없는 거 거기 시세도 없고 호가도 없고 실거래도 없는데 막 그거를 셀프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막 파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 실거래가 3억이고 호가도 3억인데 저는 단기 매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2억 8천에 팔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시세를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하면 너무 낮게 써서 낙찰이 되겠냐고요. 남들은 3억으로 볼 때 나는 2억 8천으로 보면. 그래서 너무 낮게 봐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수많은 것들 중에 뭐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를 아는 게 그게 핵심 노하우인 거예요. 그게 경험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까 입찰가 찍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자, 가격의 밴드가 넓다. 그러면은 가격 밴드가 좁은 아파트는 대부분 보면은 준신축이에요. 그리고 어떤 주변에 뭔가 똑같아. 아파트가 막 크게 뷰가 좋거나 막 로얄동이 특히 있는 게 아니라 비슷비슷하다. 그러면은 가격 밴드가 굉장히 좁아. 이게 초보가 입찰하기가 좋은데 밴드가 넓다. 어떤 건 4억 5천이고 어떤 건 5억 5천이야. 그럼 누가 4억 5천짜리를 5억 5천 주고 사냔 말이에요. 그럼 5억 5천인 거 5억 5천이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은 어떤 내부자들끼리 비정상적으로 낮은 거나 높은 거 거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연식이 오래됐으면 인테리어 한 게 좀 높게 거래가 됐을 거고 또 아주 낮은 거는 막
임차인이 껴있는데 이게 상태가 나쁘고 그러면은 혹 아주 보통 가격보다 아주 낮게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전면동이다 그러면은 같은 그 아파트 안에서도 가장 실거래가 높아요. 저희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제가 하나 갖고 있는데 커뮤니티에 사우나랑 헬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운동을 하러 오시는데 이 여사님들이 이 단지 안에서 차를 타고 와요. 그만큼도 힘들어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 아파트 막 5천 세대 막 이러면은 이 단지 안에서 이동하는 것도 15분씩 걸리기 때문에 역하고 가까운 동, 편의시설이 가까운 동, 이런 동들이 다른 것보다 1, 2천만 원, 몇 천만 원 더 비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를 안고 있다. 여기는 투자를 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실거주할 사람만 매수를 하는 지역인데 임차인이 지난달에 계약해가지고 앞으로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하면은 3년 6개월 이상 살 게 남아있다. 그러면 이게 싸게 파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타입에 따라서도 달라요. 타입. A타입이냐 B타입이냐, 어떤 거는 3베이냐 4베이냐, 같은 평수인데 방이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전면이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양창이 나 있는 경우도 있고, 남동향도 있고 남서향도 있고 남향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뷰도 중요하죠. 내가 이 아파트는 전면동이 오션뷰가 나온다, 아니면 어떤 천이 보인다, 노을이 되게 멋있는 동이다, 저쪽에 파크 막 그 공원이 보인다, 아니면 산이 보인다, 이런 그 뷰가 또 가격에 영향을 주는 데는 이 뷰의 가격이 단지 안에서 몇 억씩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사, 이게 지도로 보시니까, 안 가보고 우리가 지도로 보면 이 아파트 안에 굴곡이나 이런 경사 이런 게 안 보이시는데, 이거를 안 가보고도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임장을 안 가고도 이 아파트는 시세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지만 얘는 경사가 높은 데 있어서 이 가격은 받기가 힘들고 적은 4억짜리구나. 아니면 이 단지는 이거 중에서 저 동은 바다가 보이기 때문에 시세가 이 동이 높겠구나. 근데 내 동은 오션이 안 보여서 그 가격까지는 못 받겠구나라는 비교, 우위와 열의에서 그거를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돈은 어디가 되는 거냐면은 비교 우위에 있는 아파트에서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비교 열의에 있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는 보통 실거래보다 시세가 낮기 때문에 더 낮게 써야 되는데, 초보들이 비교 우위나 열의 이런 걸 잘 모르고 실거래를 보고 높게 입찰을 하면 내가 폐차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거래보다 높게 받을 수 있는 물건인데 초보가 이거를 못 본다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그 가격에 받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은 어디서 버는 거냐면은 비교 우위에 있는 아파트에서 버는 거예요. 비교 우위에 있는 아파트. 자, 비교 우위에 있는 아파트는요, 여러분도 동물적으로 이 아파트가, 이 동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다 없다를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신경 쓰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동이 뷰가 좋을지 안 좋을지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이 동이 뷰가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비교할 수가 있어요.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도에 거의 다 나와요. 어느 정도는 다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있고요. 또 안 가고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가격이 이게 지금 7억 9,500이 있는데 8월 한 달 동안 거래가 된 게 8억 1천, 8억 3천, 8억 4천인데 7억 9,500은 3층이에요. 3층이면 저층이잖아요. 송도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해서 고층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층이 항상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 차이가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누구는 왜 같은 아파트를 8억에 사고 누구는 8억 4천에 살까? 층이나 향이 좋은 거는 8억 4천이고 층이 나쁘거나 향이 나쁘면 8억에 사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나쁜 거를 비싸게 주고 사지 않아요. 부산에 있는 분이 낙찰을 받으신 건데 이게 지금
저층 112동은 84제곱미터가 4억 6천이고 호가는 실거래는 5억 6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입찰 얼마 정도 하실 거예요? 저층 매매 4억 6천 그리고 실거래는 5억 6천이 있어요. 실거래 5억 6천인데 호가는 4억 6천이에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얼마 쓰실 거예요? 입찰가 한번 써보세요. 얼마 쓰실래요? 5억. 실거래 5억 6천이요. 이래서 입찰가 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누구는 여기 보면 실거래도 있어요. 4억 7천이 있어. 4억 7천도 있는데 5억 8천도 있어요. 같은 평수인데 왜 그럴까? 이게 비교 우위 때문에 그래요. 비교 우위.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프랭키님 5억이에요? 제가 어느 동인지는 설명 안 드렸잖아요. 우리 아파트는 요 동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얼마에 낙찰 받으셨냐면은 5억 1,300에 받으셨어요. 헉, 선생님, 호가 4억 6천짜리도 있고 실거래 4억 7천짜리도 있는데 5억 6천짜리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4억 6천짜리가 있는데 5억 1,300짜리를 써요? 그래서 매도를 얼마에 하셨냐면은 5억 6천에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물건을 매수하신 분은 지금 호가 4억 6천짜리가 있는데도 우리 거를 4억 6천을 주고 사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 등고선을 봐야죠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등고선이 있어요. 등고선이 있으면 여러분 배우셨죠? 여기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은 거죠. 높은 거예요.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요. 그래가지고 요 동은 약간 임대주택처럼 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고바위예요. 나중에 대원파크 푸르지오 로드뷰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세요.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 가보고도 이 시세를 잡아내려면 이거를 안 가보고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5억 1,300에 낙찰 받으셔서 5억 6천에 매도하셨어요. 이게 비교 우위에 있는 아파트라서 그래요. 비교 우위에 있는 아파트. 비교 우위에 있는 아파트는 호가가 낮은 거에 비해서 높게 받아도 수익이 나는데 이거를 보고 이거보다 더 싸게 낙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 버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이 시세의 차이가 110동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5억대고 여기는 4억대예요. 그거를 알 수 있어야 돼. 지도를 보고. 근데 가봐도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가봐도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입찰하신다면 4억대 입찰하고 누가 되게 비싸게 받았네. 4억 6천짜리도 있는데 되게 비싸게 받았네. 그리고 그 차이를 모르신다면 나는 수익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가봐도 보이면 임장을 안 가셔도 돼요. 가도 안 보이는 사람은 갈 길이 멀고요. 그러면 갈 길이 멀고 안 가도 보이면 안 가고도 낙찰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이 해머로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럼 보통 아파트 이런 게 이제 택지지구고 이런 게 택지지구 이게 이제 구도심인데요. 택지지구 아파트에서는 역하고 가까운 게 아무래도 시세가 높고요. 그리고 브랜드, 신축, 대단지 뭐 이런 것들이 비싸요. 요거 다산해머로는 여기 뭐 거리가 비슷해요. 근데 이거를 저한테 누가 물어보셨어요. 근데 6억에 낙찰됐는데 우리 이거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시세가 6억 5백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시세가 6억 5백이다. 근데
다른 호보다 향이 나쁘다. 그래서 6억 5백에 팔 거를 생각하고 그거보다 뭐 한 3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일단은 6억짜리를 시세를 3천으로 봤었으면 이제 낙찰 너무 수익을 작게 보셔서 비용을 많이 내면은 이제 못하는 거고, 제가 이 물건을 봤어요. 이 물건을 봤는데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2호수인 것 같아. 2호수인지 이동인지 모르겠는데 이동이에요. 근데 얘가 나쁘냐. 근데 지금 호가가 6억 5천이고 실거래가 6억 2천인데 시세를 6억 5백으로 보시면 실거래도 없고 호가도 없는데 너무 낮게 보신 거잖아요. 이런 실수. 그러니까 내가 빨리 팔려면 싸게 팔아야 되니까 저충도 아닌데 실거래에도 없고 호가도 없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입찰가를 쓰시면 폐찰한다. 그래서 이게 향이 나빠서 그렇대. 다른 호수보다 향이 나쁘시대. 그래서 이게 향이 나쁜가를 봤어요. 향이 나쁜가. 그리고 이게 A타입이냐 B타입이냐. A타입이냐 B타입이냐. A타입인지 B타입인지에 따라서도 시세가 다른데, A타입이 호수도 200세대, 이거는 80세대인데 이게 3배가 많은데 실거래는 어때요? 큰 차이가 없어요. B타입이 굉장히 선호가 되잖아요. 제가 이거를 봤는데 이 호수는 뷰가 이렇게 나와요. 뷰가 이렇게 나와요. 왜 호수가 나쁘다고 생각을 했을까? 뷰가 이제 본인이 생각하실 때 남동향을 더 좋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남동향을 더 선호하신 것 같아. 근데 이건 남서향인데 남서향으로 왕숙천 뷰가 나오는데 향이 나쁘다. 이거는 그 호수를 안 가봐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냥 가봤으면 아셨을 텐데 근데 그 호수를 가서 눌러보기가 어렵잖아요. 되게 실례예요. 사실 거기 경매 지금 당해서 마음이 되게 힘드신 분들, 임차인도 마음고생하고 계시는데 막 경매 나왔는데 집 좀 보여주세요 하는 거 되게 실례인데 우리가 안 가보고도 알 수 있으면 알아야죠. 그래서 뷰가 이렇게 나와요. 남동향 혹시 더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 사실이랑은 다른 이야기를 하셔서 선생님 이거 다른 거보다 향이 나빠요. 그래서 남동향 혹시 선호하세요? 남동향보다 남서향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저도 동향을 더 선호해요. 서향이랑 고르라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동향이 좋냐 서향이 좋냐 남서향이 좋냐 남동향이 좋냐는 비슷하게 갈리는데 여기서는 동향은 시티뷰가 나오죠. 여기서 동향은 이게 나와요. 서향은 이게 나오고. 근데 서향이 왕숙천 뷰가 나오는데 이 왕숙천 뷰가 저가 지도를 보고 이거 왕숙천 뷰가 나오는데 이게 혹시 이쁜가? 그리고 이 앞으로 막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왕숙천 뷰가 좋은가? 그러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왕숙천 조망뷰 뭐 이렇게 나오고 호갱노노 입주민 이야기에 갔더니 이래요. 그래서 그래도 뷰가 나쁠까요? 안 가보고도 이런 뷰를 확인하는 것은 호갱노노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번 호갱노노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저는 언제 확인을 하냐면은 이런 디테일이 필요할 때, 동마다 실거래가 다를 수 있을 때, 호갱노노는 동마다 다 써 있어요. 이건 몇 동 실거래 이렇게. 그럼 대연파크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110동 이후가 다 고바위에 있어서 4억대거든요. 그러면 이 동으로 나눠서 실거래를 나눠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도를 전체적으로 봤는데 이게 이 뷰가 여기가 좀 앞에가 시원하고 그 왕숙천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뷰가 좋은가? 이거 하면은 입주민 이야기에 가보시면 이런 사진을 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안 가봐도 저는 보이는데 안 가보고 안 보이면 이게 향이 나쁘다고 입찰가를 낮게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어디서 버는 거냐면 비교
우위에 있는 아파트에서 벌어야 되는데 비교 열의에 있는 아파트는 우리보다 초보들이 이게 다른 층보다 조금 시세가 낮다는 거를 모르고 실거래가 높은 걸 보고 그걸로 잡아서 입찰하기 때문에 입찰가를 높게 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낙찰 못 받아요. 근데 비교 우위에 있는 아파트는 실거래보다 높게 받을 수 있는데도 실거래를 보고 입찰가를 낮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차이를 임장을 안 가고도 알 수 있고, 네이버에 혹시 나와 있지 않은 매물이 있는 건지 부동산에 확인하고, 부동산에서 얼마에 팔 수 있어요? 이런 거 되게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 거래 잘 되나요?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저는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거를 안 믿어요. 실거래랑 호가랑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게 다 맞아 떨어질 때만 믿거든요. 부동산에서 안 팔린다는 것은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가 영업이 잘 안 돼서 안 팔린다고 하는 경우, 옆집에선 거래가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장사가 안 될 경우. 두 번째는 옛날에는 한 달에 2-3개씩 계약서 썼는데 요즘에는 1개 팔리면 거래가 잘 안 되는 거, 상대적으로 안 되는 경우. 세 번째는 거래가 아예 손님이 아예 없다는 경우.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에서 거래 잘 안 돼요 그러면 아예 손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3개 중에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팩트랑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분류를 하셔야 돼요. 분류. 이게 저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잘 보는지 잘 몰랐는데 거의 실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단지는 제가 습기도 보이더라고요. 습기. 이거 혹시 습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습하대.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 이거 습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걸 쓰면서 이 사람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했는데 다 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분이 이제 이거 보니까 좀 아차 싶으셨나봐.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찾으셨어요? 초보는 진짜 뭐네요. 이러고 이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동산 사장님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객관적인 어떤 팩트가 아니에요.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매를 먼저 맞아야 되는데 낙찰 받고 나서 거래 안 돼요 라고 들으면은 막 쓰러지시니까 입찰 가기 전에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분이 경매 투자자로 서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 은주님이 진짜 경매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이 실전반부터 오셨어요. 진짜 경매 기본을 들으셔야지 되는데 실전반부터 오셔서 공부를 하면서 입찰을 하셨는데 저한테 주고받은 메일이 48개예요. 48개를 주고받으시고 낙찰을 받으셨어요. 8월 19일에 낙찰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어떤 못 보던 걸 보고 입찰가를 스스로가 산정을 해내기까지 이렇게 많은 두드림이 필요해요. 이 사람은 왜 이걸 이 가격으로 보셨을까? 이게 왜 그 가격으로 생각하셨어요? 입찰가 이렇게 높게 쓰시면 안 돼요. 이런 피드백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제가 권리 분석 한 번 하는데 55만 원을 받거든요. 지금 이거 몇 번이요? 48번. 48번이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아. 근데 100% 다 답을 드렸어요. 답을 안 드린 게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다양한 루트로는 제가 답변을 못하고 딱 메일로만 답변을 드리고 필요하면 전화를 드려요. 우리 여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 3분이 계신데 하면잔딜다님, 스마일선데이님, 지구별님이에요. 이분 다 불타는 장작 멤버에 들어와 계시고 이 여인분들의 평균 수익이 1억이에요. 1년에 1억이에요. 여기 지금 해투님이 이날 안 계셨는데 해투님도 1억이에요. 그냥 여자들은 아파트 경매, 빌라 경매 굉장히 할만해요. 왜냐면 주거를 결정하는 게 여자들이 많이 결정하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를 다 아셔요. 체계화가 안 돼서 그런 것이지 이게 좋겠구나 나쁘겠구나라는 거를 그냥 안다고요. 부자가 되는 거를 막 방해한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만 하면 갑자기 규제가 나오고 이런저런 게 나오는 이유는 아마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 저항이 있거든요. 모든 것에. 그래서
부자로 되는 것을 방해한다. 그럼 내가 한 발 항상 늦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공의 포인트를 커뮤니티에서 찾았어요. 사람들이 경매 지식도 알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잘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커뮤니티가 없어서, 이런 커뮤니티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주면 너무너무 잘 된 사람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막 경매로 계속 노력해도 안 되다가 이런 잘 되는 사람들 모임에 들어와서 하고 나면 사람이 뭔가 기운이 좀 바뀌는 것 같아. 이게 운이나 기운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나한테 기운을 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한테 기운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주변이, 나는 막 마음이 뜨겁고 활활 타오르는데 주변은 습기가 가득해서 성공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이 많죠. 주변 성공한 사람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 환경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들 모임에 오면 좀 잘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나 빼고는 다 부정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낙찰 못 받은 사람이 사진에 한 명씩밖에 없어요. 거의 다 받으셨어요. 내가 얼굴이 확인 가능한 사람 중에는 이분도 받으셨고, 이분도 받아보셨고, 요분 2개 받으셨고, 이분 받으셨고, 요분도 받으셨고, 여기는 얼굴이 안 보여서 누군지 모르겠고, 여기도 받으셨고, 여기 2개 받으셨어요. 요분도 받으셨고, 요분도 받으셨고, 요분 받으셨고, 여기 2개 받으셨고, 여기 2개 받으셨어요. 여기도 한 분 받으셨고요. 여기 받으셨고, 다 낙찰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기운을 빼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기운을 주는 사람도 있어.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죠. 그게 근데 원래 다 그래요. 내가 그런 환경에서 살아서 그런 거거든요. 집사람이 힘들게 하세요. 네, 그게 근데 남편이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슬프게도 이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게 나무가 나쁜데 그늘진 데 있다가 양지 바른 데로 이렇게 옮겨야 될 때 그 붙어있던 흙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붙어있던 흙들이 뭐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지 말라 그러는데 친구가 부정적이면 안 만날 수가 있는데 그게 내 부모고 배우자면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더 오랫동안 많이 만나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